안녕하세요 여러분, 활기찬 아침 되고 계십니까? OSTV의 VJ 주작입니다. 그동안 제 VT 열심히 봤는데요, 제가 봐도 뭔가 심심하고 재미가 덜한 것 같아서 오늘 약간 모션 취업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되게 어색한데요, 보시 여러분이 조금 더 즐거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도 대머리, 할아버지 대머리, 저도 대머리, 자식을 낳는다면 대머리인 주작. 오늘은 신의 선물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신의 선물은 어제로 총 14화까지 방영되었습니다. 신의 선물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드문 장르물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릴러인데요. 유괴된 아이가 살해되고 그 비통에 빠졌던 어머니에게 신이 선물로 2주 즉 14일을 줌으로 인해서 자신의 아이를 살리고자 노력하는 한 어머니의 모습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사실 신의 선물은 차봉섭이 나왔던 5화까지 정도가 사실 많은 시청자들이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가장 재밌었습니다. 강성진이 여태까지 코믹한 연기를 주로 선보였던 것과 달리 연쇄살인마로서의 그 사이코패스 연기를 펼친 부분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신의 선물이 현재까지 지나친 반전과 너무 실타래처럼 꽈놓은 이야기 때문에 점점점 시청자들과 멀어지게 됐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대통령까지 범인 의심되다가 알고 봤더니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또 이어지고, 한세별이 유괴된 줄 알았는데 기동차의 어머니 이순미 여사가 데리고 있다가 다시 한세별의 아버지인 한지윤 변호사가 데리고 있다가 다시 그 범인이 데려가는 이 3번에 걸친 반복적인 상황은 사실 너무 자기적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의 선물에 많은 단점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 드라마에는 로맨스가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 드라마의 특징이 뭡니까? 어떤 상황, 어떤 장르에서도 연애를 한다는 점이죠. 우스갯소리 흔히 법정물에서도 연애를 합니다. 우리나라 드라마는 병원에서 연애한다, 법정에서 연애한다, 경찰서에서 연애한다, 그런 식입니다. 사실 이게 웃지 못할 우리나라의 드라마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드라마 연애하는 장면이 꼭 들어가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청률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너의 목소 들려의 사실 이보영은 신의 선물 14일 이전에 너의 목소 들려에 출연해서 상당히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당시 너목들에서 이보영은 연한 이종석과 연상연하 커플로 활약해서 그 여성 시청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의 선물 제작진이 이런 사실을 모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시청률에 민감한 공중파 드라마 제작진으로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과감한 장점을 벌 정도로 이들은 스릴러, 즉 장르물의 원칙에 충실합니다. 물론 신의 선물은 김수현 역할의 이보영과 기동찬 역의 조수은 간의 미묘한 어떤 심리는 있습니다. 허나 그것은 말 그대로 미묘할 뿐 전혀 이 드라마의 전면부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의 선물에서 이보영 역할은 김수현은 유부녀이고 남편이 버리에 살아있습니다. 게다가 아이가 납치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외간 남자와 연애를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설정이죠. 두 번째로 신의 선물은 선명한 주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김수현이 이 드라마를 처음 보여주는 방송 작가입니다. 그녀가 맡고 있는 그 프로그램은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어떤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그런 것들입니다. 따라서 그녀가 범죄에 대해서 누구보다 민감하고 또한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또한 그녀의 남편 한지훈은 인권 변호사로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사형 폐지에 앞장서는 인물이죠. 따라서 그런 부부가 아이가 납치되고 연쇄살인범과 맞서게 된 상황은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이 드라마는 기본적으로
피해자 입장과 그리고 희생의 입장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자신의 동생 기동찬이 살인을 벌인 줄 알고 죄를 뒤집힌 기동호 같은 이유, 분명히 그 선의의 피해자임에 불구하고 지금 현재 사형 집행될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는 상당히 엄청난 피해자인 것이죠. 너목드레스도 한번 나온 이야기지만 법정의 정의란 무엇입니까? 10명의 살인범을 줬을 때도 1명의 억울한 이가 나오지 않게끔 해야 합니다. 즉 사형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억울한 이가 나올 아무리 현재의 이 사법제도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분명히 선의의 피해자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형제가 집행된다면 이거는 분명히 억울한 희생자가 나올 수밖에 없죠. 또한 억울한 희생자가 없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살인을 저지른 범인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딜레마를 안겨주는 부분입니다. 반지의 제왕에서 겐달프가 말한 것처럼 누군가의 목숨을 가져갈 권리가 있는지 묻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문의 법정에 나온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는 식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매우 편합니다. 그러나 윤리적, 사회적, 도덕적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과연 우리가 범죄자들에게 사형이나 이런 극형을 구형하는 것이 과연 옳은 딜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의 선물은 이야기 전개가 빠르고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제가 이 드라마에 의외였던 것은 노민우가 그룹 스네이크의 리더 역할을 하는데 예상보다 그의 출연 분량이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출연 분량은 매우 적지만 그는 스틸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신구가 현재 꽃할배로서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는 신구의 경우 노숙자로 위장한 그 회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역시 매우 중요한 단서를 갖고 있습니다. 응답하라 1994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친 바로 역시 여기서 기동호의 아들 기영규, 즉 정신연령이 6세 정도에 불과한 지적 장애인을 연기하는 부분도 분명히 인상적이고 걸그룹 시크릿에서 활약 중인 한선아가 꽃뱀 역할인 제니를 하는 부분 역시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연쇄살인마이자 유력한 용의자로 출연했던 강선진 역시 여태까지 보여준 코믹 연기와 달리 매우 진지하고 사이코패스적인 열연을 펼치면서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신의 선물은 사실 매우 큰 핸디캡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로맨스를 뺐고 매우 2편씩 방영됩니다. 총 16부작이죠. 만약 신의 선물이 일본 드라마나 미국 드라마처럼 사전 제작을 했고 일주일에 한 편씩 방영되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일본 드라마처럼 8부나 10부 정도로 만약에 방영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저는 신의 선물을 지지합니다. 신의 선물이 보여주는 완성도와 그 반복되는 반전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허나 이는 의미 있는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중파 드라마에서 신의 선물 같은 상당한 완성도에 보여준 스릴러를 보여준 작품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신의 선물이 그러니까 제대된 장르로서 도전한 작품은 사실 몇 회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스릴러라는 장르는 매우 어렵습니다. 헐리우드 영화에서조차 수작으로서 평가된 스릴러는 정말 이 헐리우드 그 몇십 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손에 꼽힐 지경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작업에 도전하는 신의 선무 제작진은 분명히 박수받아 마땅하다고 얘기해줍니다. 물론 현재 신의 선물의 완성도는 분명히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미 있는 실패와 시도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언젠가는 꽤 높은 완성도의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드라마는 많은 시청자들이 말합니다. 막장 코드가 불륜이 판을 치고 실장님이 존재하는 드라마로서 쉽게 만드는 경향이 너무너무 큽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장르물로서의 도전을 의미있게 펼치는 신의 선물에 대해서 저는 지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대머리 총각 주작이 보내드리는 어젯밤 TV 이야기 OS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매우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에 또 봐요. 감사합니다.